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이썬 게임 만들기 16강. 자, 오늘부터 새로운 게임에 들어갑니다. 어떤 게임을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도 예전에 스크래치에서 만들었던 게임 중에 하나를 골라봤는데요. 자, 바로 이 게임. 공을 통통통통 튕기면서 위쪽에 있는 블럭을 깨는 벽돌 깨기 게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게임에서는 스크래치나 다른 이미지 파일을 저장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파이썬 자체에 있는 세모, 네모 그리는 그리기를 사용을 해서 공도 그리고 벽돌도 그리고 모든 거를 갖추어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드로우를 사용을 해서 화면 디자인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코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 파이 게임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네모를 그리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화면을 만들고 우리가 늘 하는 while문 안쪽에 작동하는 코드를 만든 다음에 세 가지를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 배경색을 칠하는 겁니다. 배경색은 위에서 만들어 두었던 이 백그라운드에 점 필해서 색깔의 RGB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255, 255, 255를 해서 흰색을 만들어 주었어요. 자, 만약에 요거를 주석을 처리하고 실행을 하면은 배경이 검정색이죠? 그런데 요거를 살려서 실행을 하면은 내가 지정한 색깔로 배경 색깔이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얀색 바탕에다가 게임을 진행을 해줄 거고요. 자, 이 화면 위에 그려져 있는 사각형과 원을 그린 방법도 살펴볼게요. 사각형은 pygame.draw.rect를 사용을 해서 그립니다. 자, 안쪽에 들어가는 세 가지는 어디에 그릴 것인가 하는 거는 우리 늘 백그라운드에다가 그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컬러 값도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저는 RG 두 개를 섞어서 노란색으로 그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 렉트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렉트는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 두 개는 X, Y 좌표예요. 그리고 뒤에 두 개는 가로, 세로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50, 50은 사각형의 중심의 좌표가 아닙니다. 사각형은 항상 우리 이 왼쪽 상단의 좌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x가 50이다, y가 50이다. 여기에 이렇게 점이 찍히고 가로가 100이다, 세로가 100이다 해서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는 겁니다. 값을 한번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서 x를 0으로 만들고 가로를 좀 더 길게 150으로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x 값이 0이 되어서 벽에 딱 붙어 있죠. 그 다음에 y의 좌표는 50. 자, 가로가 더 길어졌습니다. 150, 세로는 그대로 50. 요런 모양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을 그리는 방법은 pygame.draw.circle입니다. 안쪽에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정보가 들어가는데 자, 앞에 두 개는 어디에 그릴 것인가 그리고 컬러입니다. 여기까지는 위에랑 똑같죠? 그 다음에 센터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200, 200을 넣으면 x가 200, y가 200 이렇게 해서 중심의 좌표가 200, 200이다 라는 걸 뜻하고 마지막에는 반지름의 값이 들어갑니다. 현재 30이기 때문에 여기 중심에서부터 끝까지의 이 반지름이 30이고 총 가로의 넓이나 세로의 넓이는 요거의 2배가 되겠죠? 그러면 총 60짜리의 이런 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정보들을 잘 기억을 한 다음에 오늘의 본격적인 코드를 살펴볼게요. 자, 먼저 늘 하듯이 임포트 파일 게임을 해주었는데 오늘은 랜덤의 요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임포트 랜덤도 같이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닛을 해주고 백그라운드와 그 다음에 제목을 설정하는 거 기본적인 내용들 적어주고요. 자, 배경의 사이즈, 가로와 세로 사이즈를
위에 만들어둔 백그라운드에 get 사이즈를 사용을 해서 0번 칸은 가로의 길이, 1번 칸은 세로의 길이 해서 변수에 담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을 작동을 시켰을 때 요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을 받쳐주는 페달, 이 페달에 대한 사이즈 정보, 좌표 정보, 그리고 이 가로, 세로 또는 좌표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가지고 있는 렉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단 사이즈는 가로는 100, 세로는 15로 정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X좌표와 Y좌표에서 X좌표는 화면의 가운데로 보게 하기 위해서는 요거 우리 굉장히 많이 했죠. 지금 벌써 한 4번째인가요? 화면 전체의 가로 나누기 2 빼기 자신의 가로 나누기 2를 했을 때 왼쪽 상단의 좌표가 그 지점에 갔을 때 이 전체의 모양은 화면의 중심으로 간다 해서 요거를 계산을 해서 넣어두고요. 그 다음에 Y의 좌표는 화면의 전체 높이 빼기 자신의 높이를 해서 바닥에 딱 붙어 있게끔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X좌표, Y좌표,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4가지를 조합을 해서 렉트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파이게임.렉트는 우리가 밑에서 이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한 파이게임.drawlect랑은 다른 거예요. 요거는 사각형을 그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만들어준 이 렉트라고 하는 거는 사각형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아까 테스트하는 코드에서 사각형을 그릴 때 여기 마지막에 들어갔던 요 4개의 값을 묶어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페달에 관련된 정보를 미리 만들어 두고 그 다음으로는 공을 만들기 위한 정보들을 또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 공의 사이즈, 좌표, 그리고 렉트를 만들었는데 일단 공의 사이즈는 반지름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지름만 설정을 해 두었고요. 그 다음에 X좌표와 Y좌표에서 여기에서 공의 XY 좌표는 아까 사각형은 이 왼쪽 상단의 좌표를 설정을 했었는데 공에서는 중심의 좌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 이 가로의 가운데에 위치하기 위해서 위에처럼 전체의 나누기 2 빼기 자기 자신의 길이 나누기 2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전체 이 가로 전체에서 나누기 2를 했을 때 나오는 이 지점이 중심의 좌표이기 때문에 바로 X의 좌표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원과 사각형의 그 좌표가 어디를 지정하느냐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리고 Y좌표는 하나, 둘, 셋, 3가지가 계산으로 조합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천천히 주석을 처리하면서 보여드릴게요. Y좌표가 화면의 전체 높이와 같아진다면 실행을 했을 때 여기 원의 중심의 좌표이기 때문에 원이 이만큼 반만 보이는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번에는 지금 위에서 만들었던 페달의 높이를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여기 노란색 페달의 높이만큼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좀 더 올라온 게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자신의 반지름만큼 더 올라가게 되면은 요렇게 페달 위로 딱 올라가서 공이 위치가 되는 것이죠. 요 공도 자기를 감싸는 이 렉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다른 물체와 충돌했는지를 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공을 감싸는 렉트는 일단은 XY 좌표가 들어가고 가로의 크기, 세로의 크기에서는
반지름 곱하기 2를 해서 각각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x 좌표와 y 좌표는 지금 공의 중심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렉트를 만들 때에는 이 x, y가 사실 공을 이렇게 테두리로 사각형을 감쌌을 때 이 사각형의 왼쪽 상단에 그 점의 XY를 의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약간 어긋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밑에서 이 렉트의 센터, 가운데 좌표가 사실은 XY의 좌표다라고 해서 센터 값을 한번 지정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요 작업도 이 XY의 좌표가 공에서는 중심의 좌표이기 때문에 추가로 해주어야 되는 작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블록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에 대한 내용은 뭔가 이제 포문도 들어가 있고, 뭐 중첩 리스트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복잡하죠. 자, 왜냐하면은 요 위에 있는 블록들을 하나가 아니라 3줄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포문도 쓰이고 리스트도 쓰이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사이즈를 만들 건데 사이즈는 제가 이 가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블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크린의 가로 사이즈 나누기 10을 해서 그 값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가 지금 딱 맞게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세로의 높이는 30으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요거는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블럭은 여기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첫 번째 블럭을 기준으로 좌표를 0,0이다 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러 개의 렉트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처럼 렉트에 관련된 거를 변수로 하나를 딱 지정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블록의 벽돌의 렉트를 모아놓을 리스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를 10개씩 3층으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첩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중첩 포문을 사용을 해서 이 중첩 리스트에다가 딱딱딱딱 렉트를 추가를 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컬러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중첩 리스트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여기 블록 하나하나의 컬러가 지금 다 다르죠. 이거를 랜덤을 사용을 해서 컬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얘네들을 다 같은 컬러로 만들어 버린다면은 다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조금 보기에 심심하고 재미없어 보여서 저는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나오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칸에 대한 RGB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를 또 리스트로 관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본격적으로 포문을 만드는데 가로, 세로의 개념에서 가로가 10칸, 세로가 3칸이다 라고 해서 10칸을 먼저 바깥의 폭 I로 만들어주고 안쪽에 3칸을 J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변경이 되는 거는 사실 X, Y에 대한 좌표만 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pyGame.rect를 만드는데 여기에 대한 가로의 크기, 세로의 크기는 위에서 설정해둔 이 두 개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고 들어가는 X의 좌표 그리고 Y의 좌표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X의 좌표는 I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I가 0부터 9까지 10단계로 나누어지게 되고 0 곱하기 자신의 가로의 길이 해서 처음에 0일 때 여기, 그 다음에 i가 1일 때는 여기, 2일 때는 여기, 3일 때는 여기 이런 식으로 i에 대해서 i가 점점 증가할수록 한 칸씩 밀리는 구조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 반대로 y의 경우는
J에 의해서 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가 3일 때 J는 0, 1, 2 세 단계가 만들어지는데 J가 0일 때는 Y 좌표가 여기, 1일 때가 여기, 2일 때가 여기 이렇게 해서 요 중첩포문이 돌면서 만드는 I와 J의 값을 조합을 해서 총 30개의 블럭의 좌표가 지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렉트를 만든 다음에 이 렉트를 요 만들어둔 리스트에다가 값을 추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첩으로 10개의 칸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한 칸당 3개씩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프린트 요 렉트 블럭 리스트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중첩 리스트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 여기서 끝이 나죠. 그런데 이 안쪽의 리스트를 보면은 하나의 리스트가 요만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리스트에는 렉트가 하나, 둘, 셋, 3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 리스트가 총 10개. 그러니까 큰 리스트 안에 안쪽에 비어있는 리스트가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이 한 리스트 안에는 렉트가 3개씩 들어간다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줄에는 랜덤을 사용을 해서 컬러 값을 랜덤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컬러 값은 RGB 3개가 필요한데 제가 R이 필요한 자리에는 255, 그러니까 0에서 254까지 랜덤을 범위를 전체를 다 넣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과 파란색은 0부터 랜덤의 값을 넣지 않고 150부터 255 이렇게 값을 좀 제한을 뒀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요거를 아예 다 똑같이 RGB를 전체 범위로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블럭의 색깔이 되게 진하고 약간은 어두운 색이 좀 많이 섞여 있는 이런 느낌으로 전체 랜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보다는 약간 푸른빛이 도는 랜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50, 150에 이제 숫자 제한을 살짝 줘서 실행했을 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랜덤이었을 때보다는 약간 푸른빛과 흰색기가 도는 이런 색깔을 넣어주었습니다. 요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숫자를 한번 바꿔보면서 원하는 그런 느낌의 색깔이 나오는 숫자를 찾아서 자유롭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색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설정한 RGB의 값을 튜플로 만들어서 마찬가지 위에 만들었던 컬러 블록이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출력했을 때 전체 중첩 리스트에서 안쪽에 이 작은 리스트들이 10개가 들어가 있고 하나의 리스트에는 이 튜플로 만들어진 RGB 컬러가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이렇게 3개씩 들어가서 총 30개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좀 준비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둔 값들을 가지고 실제로 while문 안쪽에서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첫 번째, 배경은 아까 테스트에서 했던 것처럼 하얀색으로 칠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아래쪽에 만들어지는 이 페달은 이제 크기와 좌표 이런 것들은 위에서 만들어준 렉트 정보를 그대로 집어넣었고 컬러는 255, 255, 0 해서 노란색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pygame.draw.rect로 그려주었고 공도 pygame.draw.circle을 통해서 자, 컬러는 요 자주색,
그 다음에 공의 중심 좌표는 위에서 만들었던 X포스, Y포스, 그리고 반지름의 값도 위에서 설정했던 반지름의 값 해서 만들어 주었고요. 최종 이 블럭을 30개를 만드는 작업도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중첩 포문을 씁니다. 중첩 포문을 첫 번째는 레인지 10으로, 두 번째는 레인지 3으로 해서 만든 다음에 이 렉트 블록의 리스트에 들어있던 i, j에 있는 값을 빼내가지고 이 드로우 렉트를 할 때 맨 끝에 들어가는 렉트 정보로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아까 찍어봤죠? 여기 담겨있는 요런 렉트 하나하나가 들어가서 제자리를 착착착 찾아서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러도 마찬가지. 여기 컬러 리스트에 만들어 두었던 i, j에 있는 숫자들을 빼서 하나하나의 컬러로 가지고 가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줄에 있는 코드는 사실 그림을 그리는 데는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도 전혀 문제없이 잘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진행할 움직이면서 뭐 충돌을 감지하는 이런 거를 할 때 필요한 내용인데 미리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에서 렉트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 렉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탑 레프트를 지정을 해주어야지 나중에 충돌이 제대로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충돌을 위한 탑 레프트를 X좌표, Y좌표로 설정해서 넣었는데 이 X좌표, Y좌표가 사실은 여기 I와 J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에서 만들 때 여기서 요렇게 X, Y 할 때 설명했던 값 그대로를 한번 짚고 넘어가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그리기가 끝났으면 이제 display.update를 통해서 실제 화면에다가 찍어주는 것이죠. 자, 요렇게 오늘은 상당히 길었어요. 사실 새로운 게임의 첫 번째 시간인데도 뭔가 굉장히 긴 코드를 좀 다루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이렇게 벽돌과 공과 밑에 있는 페달까지 화면을 싹 다 구성을 하는 코드였어요.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